북한이 오늘 자체 건조 중인 핵 잠수함의 함체 전체 사진을 공개하면서 아주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한국이 추진 중인 핵 잠수함은 자기들에 대한 공격 행위다라고 맹비난했는데요. 앞뒤가 달라도 너무 다르죠? 직접 들어보시죠. 김정은 동지께서 8,700톤급 핵동력 전략 유도탄 잠수함 건조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핵 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보시면서 진척 정령을 보고받으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의 국방 정책은 철도철미 최강의 공격력을 기초로 하는 방어 정책이며 이를 위하여 우리는 무력 건설에서 초강력의 공격 능력을 국가 안전의 최대 방패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북한이 공개한 핵 잠수함의 전체 모습입니다. 야, 크기는 정말 크네요. 배수량이 8,700톤급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소식들 신범철 위원님 모시고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죠. 신 위원님, 네. 이 정도 크기면은 어느 정도 크기인 거예요? 8,700톤급이면은 사실은 충분히 예. SSBN이라고 하잖아요. 전략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으로서 가동 가능한 것이고요. 저희가 초기에 뭐 이렇게 핵잠수함을 추진했을 때 5,000톤급 이야기를 5,000톤급을 준비했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에 비해서 훨씬 크고 심지어 미국의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이 7,900톤급. 그러니까 상당히 크고 러시아로 따지면은 이것이 8,600톤급의 러시아 최신 미사일이 있거든요. 예. 그런 그 최신 잠수함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크니까 아주 뭐 초대형은 사실 2만 톤 이상도 있지만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북한으로서는 초기에 이렇게 진수시키는 핵잠수함으로서는 상당히 큰 잠수함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8,700톤급이면 그럼 저기서 핵 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아마 발사관을 여러 개 담았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저희 가운데 부분이 높잖아요. 거기에 이제 탄도미사일 발사관하고 순항미사일 발사관이 탑재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북한 본토가 공격받아도 저기서 핵을 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핵잠수함의 건가요? 가장 큰 능력은요. 세컨드 스트라이크 카퍼빌리티라고 해서 핵 공격을 받았을 때 육지가 어떻게 보면 육지에 있는 발사대가 무력화될 수 있잖아요. 예. 그때 수중에서 2차 타격을 할 수 그렇죠. 있는 게 핵잠수함의 가장 장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여기에 목을 메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공개된 저 모습 보면은 뭐 거의 뭐 완성 단계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은 이렇게 포장을 다 했어요. 이음새가 없는 걸 봐서는 완성 단계라는 평가도 있는데 예. 그런데 북한의 저 잠수함 개발 과정을 보면요. 조금 일러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기에 과연 원자로가 다 탑재됐고 아까 말씀드린 무장 차원에서 미사일 발사관이 다 탑재되었을까 하는 데는 저는 약간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러시아로부터 관련 모듈이나 기술을 제공받았다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 당국에서는 면밀히 이것을 관찰해야 되고요. 다만 만약에 완성형이 아닌데도 저렇게 완성형처럼 보이려고 했다는 것은 또 뭐냐면은 내년 초에 북한의 9차 당대회가 있어요. 네. 북한이 핵잠수함을 8차 당대회 때 5대 핵무력의 하나로서 이렇게 개발하겠다고 과시했기 때문에 사실은 내년 초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이만한 진전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일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 군 당국에서는 두 가지 가능성을 두고 면밀히 관찰을 해야 되는데 사실 과거 뭐 1, 2년 전만 해도요. 북한이 저 정도 능력에 가깝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은 신중하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원래는 저 외벽이라 그러나요? 잠수함의 외벽을 가장 마지막에 그렇죠. 잠수함 건조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원자로가 상당히 크거든요. 네. 그것을 만약에 외벽을 다 막아놓은 다음에는 새로 잘라서 원자로를 그럴 수 넣어야 없으니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외벽이 완성된 형태라는 것은 최종 단계에 다가갔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있지만. 건데 그렇지만 저것을 도료로서 지금 저기 붉은색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게는 이제 녹 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작 과정에서 도료를 바른 건데 그래서 붉은색이군요. 예, 만약에 이렇게 완성된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다.
약간 덜 준비됐음에도 그러면은 일단 접합시켜놓고 도료를 발라서 최종 단계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줄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네. 북한의 발표문에서도요. 이것을 뭐 임박했다, 마감 단계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렇군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너무 이렇게 급박하게 북한은 다 됐는데 우리는 뭐 하는 거냐 예.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저들이 어떤 형태로 개발하느냐가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 원자로도요. 일부 언론에 의하면은 구형 러시아 핵잠수함의 원자로를 바다다가 넣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도 있는데 분석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거는요 수준이 떨어져요. 이 지금 잠수함을 만들면 앞으로 10년, 15년인데 지금 러시아에서요 만들고 있는 신형 잠수함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8,600톤급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신형 원자로를 받으려 할 가능성이 높고 과연 그런 것들이 오느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군사적으로는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저 보도 하나만으로 뭐 이렇게 단정하기보다는 네. 다양한 가능성을 넣어놓고 군사적으로 어떠한 용도 그리고 얼마나 첨단 장비가 장착되느냐 그렇군요. 하는 부분에 관심을 둬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보시죠. 그러니까 군 관계자가 우리 통신사에 얘기하기로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퇴역한 잠수함의 소형 원자로를 넘겨받아서 탑재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신 의원님 말씀은 퇴역 잠수함이 아니라 신형 잠수함의 원자로를 탑재하려고 할 수 있다. 지금 이런 말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8,600톤급으로 이렇게 계속 만들고 있는 잠수함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원자로를 북한을 원했겠죠. 과거에 그 이전의 잠수함은요. 1970년대에 계획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소음 문제라든가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형에 가까운 거죠. 그런데 지금 진수시키고 있는 8,600톤급 잠수함은 90년대 이후에 했고 최초로 잠수된 게 2001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형보다는 최신형을 북한도 원할 거고 그것을 갖다가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 것이다. 그 점도 착안하고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에서의 정보 활동이 제한되는 측면은 있겠지만 네. 가급적 그런 부분을 보고 동시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핵잠수함이요. 만약에 5,000톤급을 앞으로도 계속 하려고 한다면은 이러한 북한의 능력에 비해서 훨씬 뒤처진다. 따라서 개념 설계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2000년대 초반에 우리가 할 때 5,000톤급이었는데 지금 북한도 8,700톤급이라면 적어도 우리도 버지니아급으로는 출발해야 되고 우리의 핵잠수함에 우리는 SSBN 그러니까 전략 탄도미사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네. 핵 추진 잠수함일 뿐이지만 그렇죠. 우리도 미사일 발사관이나 이런 것을 미리 준비해 놓고 사이즈를 키우고 핵공유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도 전략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설계되어야 지금 보세요. 우리가 최고 먼저 앞으로 개발한다 하더라도 예. 2035년은 돼야지 이것을 그렇죠. 진수시킬 수 있는데 그때 상황을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만들어 놨는데 구형 핵잠수함이 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북한의 잠수함의 건조 시기도 중요하지만 어떤 기술이 들어가고 어떤 발사관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우리가 준비하는 핵잠수함도 이것의 능력에 상당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설계에 반영해 놓지 않으면 예. 나중에 우리가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이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거 꼭 우리 정부 당국에서 우리 정치다원을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과 협의 중이지 않습니까? 이거 자칫 뭐 지금 수준에서 우리가 이 정도면 만족하겠거니라고 해가지고 협상했다가는 이 핵 잠수함이 건조됐을 때는 이미 구형일 수 있다. 아주 중요한 또 정부의 과제를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북한은 이렇게 자체 핵 잠수함 전체를 공개하면서도 정작 우리한테는 이렇게 맹비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정은 동지께서는 최근 서울의 청탁으로 워싱턴과 합의된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계획은 조선반도 지역의 불안정을 더욱 야기시키게 될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 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인 행위로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 위협으로 간주한다는 데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적반하장이네요. 자기들은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8천 몇 톤급 해가지고 저렇게 공개하면서 우리는 하면 안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적반하장, 내로남불 가장 적합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북한은 저것을 사실은요, 자신들 체제의 명분으로 삼아요. 김정은 독재 체제가 북한에 필요하다는 명분도요, 미국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비상대권을 갖다가 1인에게 김정은 그 김씨 일가에게 주어야 된다는 것이 북한의 명분이거든요. 따라서 북한의 저러한 명분은 늘상 있어 왔던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늘 이런 것에 대비해야 되고 북한의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담화에서 얼마 전에 부산에 입항한 미국의 잠수함을 비판하면서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어제는 또 미사일까지 쐈는데 자신들의 이 핵잠 건조 명분 쌓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주변 정세가 이렇게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체제 입장에서는 자위적 핵무력을 건설해야 된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미국의 핵잠이 방문한 것도 이렇게 일부러 그것을 이렇게 밝히고 그러면서 시기에 맞춰서 자신들의 핵잠수함도 공개를 하고 그러면서 아마 내년 상반기 초에 지금 9차 당대회가 개최될 것인데 그때 이렇게 지난 5년간 김정은 위원장이 업적을 쌓았다. 그러면서 핵잠수함도 그중에 하나다. 이렇게 홍보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은 일단 외형만 봤을 때는 거의 완성 단계라고 하고 우리는 지금 추진 단계이니까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일본마저 핵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암시하고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安全保障環境の変化に、あらゆる選択肢を排除せずに検討する必要性をお伝えをしたいからであります。では、今は持っていない韓国が持つ、そして今は持っていないオーストラリアも持つ。 신 의원님, 지금 한반도 일대가 지금 핵잠수함 갖추기 경쟁, 군비 경쟁에 또 돌입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 핵잠수함의 위력이 어느 정도길래 뭐 북한, 뭐 우리, 일본까지 이렇게 가지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과거 디젤 잠수함하고는요 비교가 안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도 맞는 비교 이야기인 자체가 것 안 같아요.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자망 기간이라든가 기동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렇게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디젤 잠수함 같은 경우에도 뭐 1일 2회 부상하고 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작전 기간이 최대 2주가 넘어서면은 어려운 부분 그리고 기동을 해야 될 때 속도가 뒤처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핵잠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핵잠 을 구축해야 된다. 그리고 앞서 일본에서도 저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최근 중일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일본도 핵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따라서 2035년, 2040년을 생각하면요. 우리도 지금 늦었다. 이런 생각을 갖고 빨리 추진해야 된다. 그 점을 갖다가 명심해야 됩니다.